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정말 신중하게 고른 성장주가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때 와르르 무너질까 봐 불안한 마음이요. 자, 오늘은 바로 그 불안감을 싹 날려버릴 두 가지 핵심 전략, 섹터 로테이션과 팩터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를 시키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모든 성장주 투자자들의 딜레마 아니겠어요?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쌓아올린 수익인데 피할 수도 없는 시장 하락 한 방에 날아갈까 봐 걱정되잖아요. 오늘 그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포트폴리오의 보호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단순히 수익을 더 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거센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관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핵심 목표는 수익률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AI나 에너지 전환 같은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를 보고 투자했다면 단기적인 시장 공포 때문에 이걸 다 던져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산 배분은 바로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 핵심 자산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산 배분,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딱 그겁니다. 주식시장이 막 흔들릴 때는 채권이나 현금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또 반대로 채권이 재미없을 때는 주식이 치고 나가고요. 이렇게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을 잘 섞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충격을 줄여주는 전략인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모든 리스크가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상받는 위험과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위험입니다. 하지만 그냥 한두 종목에 몰빵해서 생기는 위험은요? 이건 아무런 보상도 없는 그냥 불필요한 나쁜 위험이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성장 잠재력, 즉 좋은 위험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 불필요한 나쁜 위험만 체계적으로 싹 걷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강력한 무기를 한번 꺼내볼까요? 바로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요, 마치 경제의 사계절을 미리 알려주는 일기예보 지도를 하나 딱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우산을 챙겨야 하고 언제 선크림을 발라야 할지 미리 아는 것처럼 말이죠. 경제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요.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어떤 때는 기술주가 막 날아가고 또 어떨 때는 조용하던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들이 힘을 내고요. 섹터 로테이션은 바로 이런 경제의 맥박을 짚어서 지금 가장 힘이 좋은 유리한 산업군 쪽으로 우리 자금을 슬쩍 옮겨주는 아주 똑똑하고 능동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섹터 로테이션의 핵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기 맨 아래 침체기를 보세요. 수요가 줄고 실업률이 오르면 당연히 성장주보다는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금이 더 주목받겠죠. 반대로 맨 위, 초기 회복기에는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서 얼어붙었던 소비가 살아나니까 소비재나 IT 기업들이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떤 계절에 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첫 걸음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우리가 무슨 점쟁이처럼 시장의 꼭대기랑 바닥을 정확히 맞추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경제 환경을 보니까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올 확률이 가장 높겠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를 미리 대비시키자. 이런 체계적인 위험 관리 전략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팩터 모델입니다. 이건 또 뭐냐고요? 이건 말이죠. 우리가 가진 주식의 DNA를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도대체 왜 어떤 주식은 오르고 어떤 주식은 떨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특성, 즉 DNA를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회사 이름을 보는 대신에요, 이 주식이 가진 근본적인 성격, 예를 들면 대형주라거나 저평가된 가치주라거나 이런 특성으로 주식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회사 이름이나 산업을 넘어서서 수익과 위험을 결정하는 진짜 공통적인 요인, 그 팩터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 대표적인 5가지 팩터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 가치, 밸류 팩터는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저평가된 주식을 말하고요. 반면에 성장, 그로스 팩터는 미래 성장성이 아주 높은 기업을 의미하죠. 재밌는 건 이 둘이 보통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각기 다른 DNA를 가진 팩터들을 이해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전략의 진짜 강력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서로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팩터들을 섞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포트폴리오가 기술주 중심의 공격적인 성장 팩터에 너무 쏠려 있다면 반대편에 재무 구조가 탄탄한 퀄리티 기업이나 변동성이 적은 저변동성 기업을 더해서 균형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한쪽이 든든하게 버텨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이 두 가지 강력한 도구, 섹터 로테이션이랑 팩터 모델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쓸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2단계 실행 전략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프로세스는 정말 간단합니다. 딱 2단계예요. 첫 번째,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성장기인지 침체기로 가고 있는지 경제의 계절을 먼저 판단하고요. 두 번째, 그 판단을 바탕으로 우리 포트폴리오를 살짝 조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침체기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성장주 비중은 좀 줄이고 퀄리티나 저변동성 팩터를 가진 주식들의 비중을 높여서 방어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고요.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좋은 전략들을 실제 내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바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똑똑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방어를 위해서 헬스케어 섹터로 옮겨간다고 해서 그 섹터에 있는 아무 주식이나 막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야죠. 부채가 적고 이익률이 높은, 즉 퀄리티 팩터 점수가 높은 그런 우량한 기업을 골라서 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산을 하더라도 퀄리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흔한 시나리오를 하나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시장이 막 흔들릴 때 감정에 휘둘려서 어떡하지?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이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과가 나빠진 성장주는 일부 덜어내고 반대로 너무 많이 오른 퀄리티주도 일부 이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확보한다. 이게 바로 우리를 공황 매도에서 구해줄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쭉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오직 화창한 날, 상신장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격적인 엔진만 달려있는가? 아니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방패도 함께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늘 응원하겠습니다.